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두부의 책 읽어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책 소개하기 전에 근황 먼저 얘기해야죠. 아유, 너무 더워요. 오늘 비가 지금 여러분 미친 듯이 오고 있죠. 야, 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다행히 피해가 없는데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더러 많으신 것 같고, 아무쪼록 예,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대비하되, 너무 내 마음 쓰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 비 오니까 운동도 좀 평소 하던 것만큼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하면서 건강과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오랜만에 한 뼘에 들어오는 책이에요. 손 하나에. 너무 좋아요.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지은 작가님이 쓴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책이고요. 여기 표지에 사인도 있어요. 오지은, 음악가, 작가, 1981년에 태어났다. 2007년에 첫 앨범을, 2010년에 첫 책을 냈다. 책, 익숙한 새벽 3시,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와 앨범, 지은, 숫자 3 등을 냈다. 이 책의 겉표지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종이를 덧대서 뭔가 마음의 다양한 면들을, 좀 다친 면들과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책이 궁금해지는 표지네요. 색상도 편안한 파스텔 톤의 하늘색? 아이보리? 아이보리라고 해야 되나? 네. 직업이 색을 보는 직업인데 색을 얘기를 못하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자, 본문에 대한 서머리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은 얼마나 떠내려가기 쉬운가.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는 얼마나 힘든가.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하려면,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고 밝은 곳을 보려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마음이 하는 일은 뻔하지만 옛날부터 블로그 읽기를 좋아했다. 대단한 정보나 사건이 담긴 블로그 말고 그냥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도착날에 편의점에서 무슨 빵과 음료수를 어떤 기분으로 샀는지를 시시콜콜 적어두는 블로그 말이다. 막막함과 기대가 혼재된 첫날 밤의 포스팅에 그들은 항상 비슷한 말을 써놓는다.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써본다. 가로 제가 다 봤어요. 제 유튜브도 언젠가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처음 핸드폰과 통장을 만들러 갔을 때의 긴장감. 한동안 살게 될 동네에 특색 없지만
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골목, 더 높아 보이는 하늘, 조금씩 생기는 친구, 그들과의 첫 술자리, 들떠 보이는 단체 셀카, 아르바이트 구하기, 일하다 급하게 주방에서 먹는 점심밥, 중약. 마지막 하단을 읽어볼게요. 마음이 하는 일은 뻔하다. 지나가다 보이는 빨랫감도 뻔하다. 뻔하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생긴 몇 년간의 흔적을 남깁니다. 2022년 5월 오지은. 네. 일부를 읽어볼게요. 아침 습관. 드디어 유튜브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첫 앨범을 내기 전, 그러니까 약 15년 전에 유튜브에 노래하는 영상을 올려서 그걸로 어쩌고저쩌고 했던 나였지만, 그것과 현재의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지는 별개였다. 요즘 사람들은 검색할 일이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 쳐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찾는다고 지인이 말했을 땐 그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영상으로 검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검색이라는 것은 검색어를 검색창에 넣어서 나오는 텍스트를 읽고 파악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의 수많은, 그러니까 신나는 토끼, 점프하는 토끼, 난처한 토끼, 여하튼 갖가지 토끼를 보며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는 게 과정의 핵심 아니었나. 영상은 영상이고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그게 어떻게.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세상은 바뀌었고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사람들은 내가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듯 영상을 톡톡 건드리며 원하는 구간을 찾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 개념을 뒤늦게 이해한 나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몇 개 클릭해 보았으나 먹방도 하울 영상도 일상 브이로그도 테크 리뷰도 내 취향이 아니었다. 가로 강유미 ASMR은 정말 재미있었지만 가로 닫고. 하지만 세상은 넓고 어딘가에 분명히 내 취향의 모시기는 존재한다. 단지 내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을 뿐.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밤 우연히 한 채널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한 잡화점이 운영하는 채널이었다. 그 중에서 나의 아침 습관, 모닝 루틴이라는 시리즈가 눈에 띄었다. 얄궂으면 어쩌지. 자기의 멋진 일상을 자랑하려는 욕망이 화면을 뚫고 나오면 어쩌지. 저 사람이 아침부터 캐비어를 먹으면 어쩌지. 난 큰 기대 없이 한 중년 여성 편집자의 모닝 루틴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5시에 일어난다.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잔다. 일어나서 반신욕을 한다. 뜨거운 물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잠의 기운을 기분 좋게 턴다. 나오면서 극세사 행주로 욕조를 바로 닦는다. 커튼을 열고 환기를 한다. 스트레칭은 매일 15분. 어젯밤에 씻어두었던 그릇을 그릇장에 넣는다. 커다랗고 낡은 그릇장 안에 그릇이 가득해서
왠지 보는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수건을 널고 원고 작업을 시작한다. 밤에 졸음을 참으며 작업한 원고는 어차피 아침에 다시 고쳐야 해서 그냥 아침에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8시에 가볍게 과일을 먹는다. 과일을 입에 넣으며 15분짜리 아침 드라마를 본다. 남편이 내려놓은 뜨거운 커피를 들고 다시 작업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1시 반에 이른 점심을 만든다. 이날은 스프가 메인이었는데 재료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채소 이것저것이다. 국물 맛은 무첨가 두유와 미소 된장으로 낸다. 식빵을 한 장 구워 곁들이고 요거트에는 복숭아 콩포트를 올린다. 그리고 식후에 오는 졸음을 피하기 위해 30분간 청소를 한다. 언젠가 취재를 하다 만난 청소 전문가가 청소는 어질러지기 전 깨끗할 때 다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낮 12시가 되고 영상은 끝이 난다. 9분짜리 영상이었다. 말도 많지 않았고 자막도 많지 않았다. 드라마틱한 일도 없이 그냥 아침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 빠져들었다. 자려고 누웠지만 머릿속이 여전히 시끄러운 밤, 그 시리즈를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 번역가의 아침 습관, 원고 교정자의 아침 습관, 주부의 아침 습관, 빵집 주인의 아침 습관, 에세이스트의 아침 습관 등 앞에 적었듯 별다를 것 없이 없었지만 동시에 모두가 별달랐다. 사는 것 다 똑같지 뭐 하고 쉽게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을 지키기 위해 꿈을 대는 방식이 각자 다르고 각자 빛난다. 누구는 아침마다 화분을 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내놓고 누구는 겨울 아침에 메이플 시럽과 시나몬 가루를 곁들인 오트밀을 끓인다. 누구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커피를 내린다. 누구는 어두컴컴한 새벽의 거실에서 맹물을 끓여 마신다. 그나저나 이 모닝 루틴 시리즈에 맹물을 끓여 마시는 사람이 많아서 찾아보니 인도의 아유르베다 건강법이라고 한다. 언제적 아유르베다 하며 검색해보니 10분 이상 끓인 물을 50도 정도로 식혀서 일어나자마자 마시면 장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바로 멋진 주전자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왜 모르는 누군가가 커튼을 걷는 뒷모습을 보는 게 좋았을까? 왜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대충 썰어 넣은 수프가 그렇게 맛있어 보였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미지근한 물도, 청소도, 목욕도, 스트레칭도, 그릇 정리도 전부 주문이었다. 그리고 결계였다. 오늘 나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우는 주문이자 나의 쉼터가 더 포근해지기를 바라며 만드는 작은 결계. 일상은 얼마나 떠내려가기 쉬운가.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는 얼마나 힘든가.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점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론이라는 노래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나는 28살이었고 어른이 되어가는 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문구를 잘도 넣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못 적을 것 같다. 지혜는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상황은 복잡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매번 같은 레퍼토리가 민망해서 하소연하기도 좀 그렇다. 친구와 만나면 이 말만 반복한다. 다 그렇지 뭐. 그렇다고 화성으로 떠나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하려면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고 밝은 곳을 보려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따라해 보았다.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잠을 깨는 멋진 일이었고 매트를 훌훌 깔고 몸을 잠시 움직이는 것도 멋진 일이었다. 덕분에 아주 멋진 낮잠을 잤다. 두유 수프도 만들어 보았다. 알배기 배추가 달았다. 더 추워지면 오트밀도 끓여보려고 시나몬 가루도 주문했다. 아유르베다 미지근 물도 마셔보았다. 그 물을 위해 몇백 년 동안 철기를 만들었다는 무슨 마을에 철 주전자를 샀다. 몹시 무거웠고 관리가 까다로웠다. 매번 말끔하게 물기를 날리지 않으면 녹이 쓴다고 했다. 그래. 이런 점을 개량하면서 주방 기구들이 발전했지. 스테인리스라든가. 하지만 나는 그 번거로움이 좋았다. 30초면 물이 끓는 테팔 전기 주전자를 놔두고 굳이 철 주전자를 꺼내서 물을 끓이고 물을 따르고 철 주전자를 말리고 물을 식히고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이다. 그 여하튼 마음이 휩쓸려 버리지 않도록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휩쓸려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자, 일부의 아침 습관을 읽어봤습니다. 저의 아침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알람을 꺼요. 그리고 전날 밤에 왔던 카톡들을 확인하고 최대한 늦게 씻어요. 저도 이걸 브이로그로 한번 남겨볼까요? 누가 볼란지 모르겠는데 뭐 책에서 시키지 않아요? 마음이 하는 일.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그리고 보실 아침에 점심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럼 안녕.